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딱히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왔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바람이었지요. 김은희, 58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12층 끝집.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그 집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집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잠시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한 손은 창틀에 얹은 채로. 그 바람에는 늘 비슷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래층 세탁실에서 올라오는 세제 냄새, 오래된 벽지가 풍기는 퀴퀴하고도 익숙한 냄새, 그리고 빈집의 냄새.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만 나는 그 냄새. 누군가와 함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냄새가 어떤 것인지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밖에는요. 2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겠다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늘 소리가 있었습니다. TV를 너무 크게 켜두는 소리, 냉장고를 열었다 닫는 소리, 밤늦게 들어와 부엌에서 물 한 잔 따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조용함이 아니라 고요한 공허라는 것을요. 은희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고 잠시 멈췄습니다.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었지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좀 덜 짜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따라 유독 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은희는 활달했습니다. 말이 많고 웃음이 많고 어느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는 늘 중심에 서 있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총무를 맡아 2년을 내리했습니다. 마트에서 동네 분들을 만나면 목소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 어디 다녀오세요?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 아이를 키웠습니다. 딸은 결혼해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착하고 아이도 2이나 있었지요. 아들은 수도권 어딘가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겠지, 주말에 한번 오겠지. 기다리다 서운하고 서운하다 지치고 지치다 보니 그냥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일도 그만뒀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과 눈을 마주치고 영수증을 건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처음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루는 길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와도 창밖의 풍경만 조금씩 바뀔 뿐 은희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손을 넣었을 때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안내문이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교육 안내.
은희는 한참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컴퓨터 기초 요양보호사 과정, 상담 교육, 생활 영어.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내 나이에 뭘.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하얀 흔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들이 전보다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다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여기 교육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과정으로 신청하시겠어요?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거나 기초과정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기초과정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은희의 가슴 어딘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장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의자들은 작은 책상에 맞붙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학교 교실 같았습니다. 또래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단정하게 화장을 한 여자,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는 사람,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사람. 은희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무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없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차림이었습니다. 네, 그냥 와봤어요. 은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김은희예요. 서로 이름을 말하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컴퓨터를 켜는 법부터 설명했습니다. 은희는 마우스를 잡은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우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클릭 한 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준호였습니다. 말없이 마우스를 잡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했습니다.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됐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은희도 아주 작게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깔 곳이 생겼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 얼마만인지. 준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 옆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점심은 평범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의 김치찌개와 공깃밥. 5,000원짜리 점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이게 이렇게 큰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너는?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올라갈게. 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서 얘기할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 조용하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과 이 전화가 자신의 삶을 다시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도요.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요즘 어때요? 하고 물으면 갑자기 목이 막혀버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 하나에 흔들려 버립니다. 은희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를 딱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 뒤에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이불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탁탁 털어 널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콩자반, 멸치볶음, 돈가스까지.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교육장에서의 일들, 준호와 함께 먹은 김치찌개, 그 조용한 웃음,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먼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짧은 인사였습니다. 왔어. 은희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두 사람 사이의 공기.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은희는 자꾸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먹어. 내가 좋아했잖아. 콩자반 더 있어. 더 먹을게. 많이 했으니까 남기지 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교육 좀 다니고 있어. 교육? 응. 시니어 재취업 같은 거. 아들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들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 그것이 배려처럼 들렸다가 다음 순간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집에 있으라는 말처럼.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말처럼. 쉬는 게 편하지가 않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이 생각 좀 해.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화면은 밝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의심하는지도요. 그런 거 아니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완전히 확신이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이 생각 좀 해.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준호는 눈치를 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애가 와서요. 아드님이요? 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어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 그 눈빛.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네 잠깐이면 괜찮아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해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아이들이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자주 못 봐요.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을 때도 있어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잘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도 그 말을 속으로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은희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 그저 사람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교육 갔다가 잠깐 커피 마시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랑?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이 교육받는 분이랑. 남자야?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안 돼?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어준 것도, 다시 거울을 보게 만든 것도,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먹게 해준 것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남들 시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은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 혼자야.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괜히 이상한 일 생기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걱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안에는 선이 있었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선. 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인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교육 안내지를 꺼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내일 가지 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은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가 멀어졌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교육장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까? 돌아갈까? 그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오셨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삶 사이,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감정 사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은 하는 순간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수백 번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은희는 그 갈림길 위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용한데 더 무거운 조용함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교육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준호를 마주하는 순간에도 어딘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은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은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싫어해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조금 맸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교육도 다요? 네.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은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문제를 피하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그 질문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아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그 교육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예전과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교육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은희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우연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였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표지를 닦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여름 바다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사이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날의 가장 평범한 표정이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지금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살아있다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희를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그 두 마디가 이상하게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왜 안 왔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오셨네요. 수업이 끝난 뒤 은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왜요? 그냥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잠시 후 은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계속 다녀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하셔야죠.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 아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자신 안의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어? 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완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요. 어떤 아침은 전날과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쩐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은희도 그런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이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식탁, 같은 빈 의자. 그런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국 한 숟갈 뜨고 건너편 의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의자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살았던 사람의 자리, 여전히 그리운 사람의 자리, 그리고 자신은 아직 여기 있다는 것, 그것도 괜찮다는 것,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시선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도, 교육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단단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키보드 소리, 웃음소리. 그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은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짧은 농담이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그럼 잘 오신 거네요.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달랐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고맙다고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은희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들이랑 좀 다퉜어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는 돼요. 걱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은희의 가슴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는 것. 그래도 안 됐다는 것. 그래서 나왔다는 것. 사람들 있는 대로. 식사가 끝나고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은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그 곁에서 버텼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 남은 뒤의 이야기.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응, 나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계속 다니려고.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 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굳이 그래? 나 그냥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 그 말이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알겠어.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묶여있던 것이 조금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꼭 쥐고 있던 것을 살짝 놓아준 것 같은 느낌.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와의 시간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육장에서 작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자 배운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은희입니다. 짧은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작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은희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앞으로의 삶도.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움직임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서 있게 될지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이전과 다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이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낡은 벽, 같은 식탁. 그런데 그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이 조금 덜 비어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그 바람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익힌 사람들, 어색하게 처음 만났던 사람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오갔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은혜 선생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이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망설이며 전화를 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어갈까 돌아갈까 서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싸우고 혼자 울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나온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의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은희와 준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가끔 보실래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같이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욕심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 은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숨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견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은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좋아졌네. 그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직 만나?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한숨에는 이전처럼 강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 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조금은. 그 대답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럼 됐어. 완전한 이해도 아니고 완전한 동의도 아니지만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는 것. 아들의 사랑 표현이 그랬습니다. 어설프고 서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길게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은희는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처음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들어서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은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었어. 은희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 오늘 오시길 잘했네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은희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희는 그 어르신 옆에 자주 앉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어느 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이 은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텅 빈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찬 조용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은희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눈빛이 있었습니다. 예전 앨범 속 사진의 눈빛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닮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용한 집, 빈 의자, 오래된 벽,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 있는 자신의 흔적들. 은희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작도 시작이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거는 것도, 문 앞에서 망설이다 들어서는 것도, 아무도 없는 밤에 앨범을 꺼내보는 것도, 그것 모두가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의 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